자, 김혜경 씨가 제출한 여야 정치인 27명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와 국감 발언 후폭풍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강씨 이제 법률 대리인 노영희 변호사는 자, 이중 김진태 박완수 지사, 김영선 전 의원 등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여론 작업을 했던 사례로 보이고 나머지는 여론조사를 의뢰했는데 실패했거나 하다 말았거나 의뢰했지만 안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좀 답변을 했습니다. 뭔가 좀 헷갈리죠. 자, 여권은 오세훈, 홍준표, 박완수, 김진태 등 현직 시장, 도지사, 나경원, 안철수 등 여당 중진 의원 포함됐고요. 야권은 김두관, 이언주, 여영국 등 전현직 의원 포함됐습니다. 근데 거론된 정치인 상당수가 또 부인을 합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여론조사 의뢰한 적도 없다. 또 이현주 의원은 관계없는 정치인을 올려 문제 본질을 흐리지 말라. 핵심은 윤석열 대선 여론조사 조작, 김건희 공천 개입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이름이 거론돼서 수첩을 한번 찾아보니까 명태균 시사경남 회장 2021년 5월 29일 차담 이렇게 적혀 있었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여영국 전 정의당 의원은 창원대과 동기라서 10년 전 한번 미공표 여론조사 맡겼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리스트냐 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강 씨가 이제 이준석 의원과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함께 힘을 합쳐서 창원 의창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었고 김건희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건 공관이나 최고위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뭐 대통령실도 범죄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달 1일 대통령실 대상 운영위 국감에도 증인으로 강혜경 씨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강혜경 씨 발언 이게 진위 여부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변호사님? 저는 옛날에 그 최순실, 최서원 씨 그 사건 때 고영태라고 있잖아요. 예. 그 사람하고 이게 계속 오버랩돼요. 오버랩돼요. 고영태도 이제 자기 개인 문제로 1년 6월 처벌됐는데요. 네. 그때 계속 뭐 최서원 씨 폭로라고 폭로를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게 뭔지 기억도 하나도 안 나요. 근데요, 이거 보십시오.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이준석 대표하고 당대표에도 피해받고요. 서울시장 때도 이게 그런데 이분이 뭘 의뢰합니까? 아니, 그럼 이게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다 의뢰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도대체 저는 나경원 의원 아무리 봐도 이게 저는 당대표의 피해자 같은데 만 있었다면 납득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현주 의원도 뭐 야당 의원이라고 이게 하는데 과연 맡겼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여영국 여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상당한 이게 과장이 있고요. 제가 여론조사 어제 전문가들 한 두 명 후배한테 좀 이게 깊이 이야기해 봤더니 과연 이게 뭐 비공개 여론조사를 하긴 한대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뭐 1대1로 누구 가상대회 같은 거 일반 여론조사가 잘 안 하니까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접근하는 경우는 있는데 제 말은 공개되는 거는 이게 다 정당하게 하지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피해 날이 한 거는 한 81번을 했다면 공개된 거는 이게 정당한 거고 근데 비공개를 뭐 자기들 말로는 했다 이게 그래서 뭐 돈을 뭐 3억 6천 받을 게 있는데 이거로 뭐 공천을 대신 받아왔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천은 누가 뭐래도 이게 그때 윤상현이 위원장이고 이준석 대표 도장이 찍혀야 되잖아요. 옥새 들고 날라버리면 이게 대표 도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이준석 대표한테 김영선 주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여사하고 이게 사이도 안 좋은데 그 말 듣고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도 부인하고 있잖아요. 도장을 이준석 대표 찍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도저히 누가 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준석 대표가 했다는 건지 김건희 여사가 했다는 건지 윤상현이 했다는 건지 셋 다 했다는 건지 그럼 셋 다 하면 이게 김건희 여사가 뭐 어떻게 압력이었다는 건지 도대체 이게 논리 일관성이 없어요. 자, 그제 그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서 심지어 여당 의원들도 강혜경 씨의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신뢰가 간다. 증인의 답변 태도를 보아할 때 상당히 믿을만하다. 오히려 명태균 씨의 발언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강혜경 씨가 4,000개의 파일을 창원지검에 넘겼다는 건데요. 본인이 굉장히 그뭐 시사경남 편집국장을 하면서 익힌 노하우겠지만 팩트 체크 그리고 본인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야당 의원들이 그 27명 리스트 지금 뭐 얘기 좀 할 수 있냐 실명 거론해라라고 했을 때 실명이기 때문에 거론할 수 없다. 나중에 추후의 명단으로 적어서 제출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노영희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오늘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중한 사람이고요. 본인이 벌인 그 명태균 씨의 과정에서 여론 조작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예. 본인이 한 것은 여론 조작에 해당한다라고 두어 차례인가 세 차례인가 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경우에 따라서 주범과 종범 또는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인식하면서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국회 증언대에 서서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조차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기야말 노릇입니다. 뭡니까? 무사위에 앉은 주술사 얘기, 뭐 펄펄 끓는 솥에 뭐 총장님을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무속과 영적 대화와 아니 21세기에 이게 웬 말입니까? 라는 수준의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강혜경 씨의 주장에 대해서 특히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 이제 한겨레 보도도 나왔는데 당시에 P&R 리서치에 본인이 유리하게 나온 것은 뭐 후보 적합도에서 1위는 윤석열이다 이런 걸 홍보용으로 써먹기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몰랐다? 이런 식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불쾌감을 느끼는 것이고 강혜경 씨가 추가 폭로 아마도 이제 11월 1일 날 국회 운영위 국감에 출석을 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내용들을 더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 이튿날 민주당이 이제 장외 집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민중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뭐 박근혜 국정농단 말씀하셨지만 수수는 그리 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고영태가 한 말이 왜 기억이 안 납니까? 최순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연설문 고치는 거다. 예? 의상실. 국민들이 TV조선을 통해서 나왔던 그 의상실 다 기억하는데 뭐 기억이 안 납니까? 근데 연설문 고쳐주고 이 부분은 그때 특검 수사에서 저는 무관한 거죠? 그럼요. 그 다 이게 뭐 의상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지금 보면 뭘 말도 안 돼. 그게 뭐 다 사실인데. 자, 그런데 이제 시사경남의 회장이었던 명태균 씨하고 편집국장이던 강혜경 씨가 이제 완전히 서로 다른 주장을 하잖아요. 아까 장 기자님 얘기했지만 안진뱅이 주술사 이 장인무사 예. 이것도 영적 대화를 했다 그러는데 또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는 그런 얘기 전혀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강혜경 씨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명태균 씨가 넘긴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그 소장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이동훈 논설위원이 일주일도 못 돼서 이 사람이 이제 경질이 됐는데 그래서 막 화를 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근데 이 사람이 경질되는 과정에도 뭐 기운이 서로 맞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이동훈 씨가 서로 뭐 상극이어서 같이 일하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실제로 잘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강혜경 씨의 주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그리고 이 김땡땡이라는 사람은 제가 취재한 바로는 김영선 전 의원하고 친척 관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남 지역에서 굉장히 그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고 특히 강혜경 씨는 과거에 그 명태균 씨하고 11년 동안 같이 사업을 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날 야당 의원들이 명태균 씨가 사기꾼 아니냐 그리고 특히 여당 의원들도 그런 공격을 했을 때 강혜경 씨는 그 얘기를 합니다. 명태균은 사기꾼은 아니다. 그리고 역술인도 아니다. 뭐 무당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역술인 무당도 아닌데 뭐 예지력이 뛰어나다는 거잖아요. 아니, 대통령하고 김근혜 여사를 만났을 때 처음 이야기가 안진뱅이 주술사 아니 장님무사니 이게 또 안 맞잖아 그 얘기. 아니 근데 김건희 여사가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뭐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분이다라고 김건희 여사가 먼저 얘기를 했다는 강혜경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도 보세요. 그때 뭐 최순실이 뭐 무당이니 뭐 세월호 구판을 벌였느니 뭐 오방색이 있느니 그 끈이 있느니 그런 주장 야당에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랬어요. 저희 민주당에서 대정부 질문에서도 오방끈을 들이밀면서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무속과 연관됐다 이런 망언을 했던 게 민주당입니다. 저는 거기에 지금 강혜경 씨가 속아 넘어간 거예요. 강혜경 씨가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이랑 민주당 백드롭을 앞에다 두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현재 책임 당원이라면서요. 강혜경 씨가요? 예.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왜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밖에 없었는지 시중에 떠도는 풍문은 많습니다만은 제가 그걸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조금 부적절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이 강혜경 씨라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사주를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해볼 만합니다. 지금 주장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여당을 향한 공세고 뭐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의 주장이랑 똑같습니다. 명태균 씨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강혜경 씨는 민주당의 정치적 주장, 정치적 논리에 지금 함몰돼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탄핵 빌드업에 지금 강혜경 씨가 투신한 거다. 그런 의도밖에 안 정리를 한번 보입니다. 해보죠. 저는 문제의 본질에 좀 우리가 집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강혜경 씨가 얘기한 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 지금 이런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과 대선 경선 당시에 뭔가 모종의 역할을 했던 것이 맞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22년도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이 의혹에 지금 접근해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의 이 그 증언에 대해서 본인이 김건희 여사와의 텔레그램 문자를 또 한 번 공개했습니다. 근데 그걸 본인이 확인한 거에 의하면 23년 4월 6일자 그 텔레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3년이면 21년도 대선 이후에 22년 대선 이후에 연락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뭐 그 내용이 세간에서 흘러다니는 찌라시 내용을 정리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대화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었고 그 이후에 어제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 보면 명태균 씨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중간에 끊었고 아내와 또 그 가족들은 달래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뭐 관계를 가진 거 아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절하지 못해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결국은 23년도에도 그럼 왜 박절하지 못했는가. 23년도 4월 6일 날까지도 텔레그램을 교환하면서 또 카톡은 또 언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카톡 교환하면서 이렇게 많은 대화를 명태균 씨하고 했었기 때문에 사적인 대화만 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대화도 있었던 거 아니냐. 그 와중에 또 영적 대화도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결론은 명태균 씨에 대해서 지금 뭐 어제 또 추가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는데 빨리 명태균 씨가 가지고 뭘 도대체 했는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인지 이거 확인하는 작업이 왜 이렇게 더디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강혜경 씨가 그 얘기를 했어요.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책임 당원이 왜 민주당하고 같이 하느냐 이런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내가 민주당의 사주를 받아서 민주당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그 공개할 폭로할 결심을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도와준다고 해서 그 도움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지 내가 국민의힘 정체성이나 이런 것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아내는 명 씨를 잘 모른다라고 했는데 잘 보시면 명태균 씨가 공개한 텔레그램과 카톡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먼저 보내요. 명태균 씨한테. 예? 김건희 여사가 먼저 정보지를 보내고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명태균 씨가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 카톡 그것도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정보지가 되게 뭐 민정에서 수집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방식으로 소통을 합니까? 네. 자,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대통령 당선 무효인가? 국힘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자, 검사들아 일 안 하고 뭐하냐? 이런 거 좀 빨리 조사해라. 근데 지금 강혜경 씨 방금 전에 창원지검에 출두했다고 합니다. 자, 명태균도 국감장 나와서 강혜경처럼 선서하고 국민 앞에 나와라. 숨지 말고 이러는 게 있습니다. 반면에 27명에 대해 조작한 사람도 있고 의뢰했다 실패하거나 하다 말았거나 안 한 사람도 있다고 노영희 변호사가 말하던데 이게 뭔 뜻이냐? 말장난이지. 이걸 무책임하게 다 공개하는 게 제정신이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강혜경이 만약 약자라면 중립 시민단체에 의뢰했어야지 왜 노영희 변호사에게 의뢰했냐. 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대선 전에 한 게 뭐가 문제냐. 김건희가 공천 개입한 증거와 결과가 있어야 한다. 이런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조금 설명드릴까요? 그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노영희 변호사가 강혜경 씨를 맡게 된 배경은 그 미디어 그 스픽스라는 매체가 있는데 그 스픽스의 대표가 뭐 마산인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시의원을 통해서 강혜경 씨하고 관계가 됐고 그리고 그 방송에 출연하는 노영희 변호사랑 같이 출연을 하면서 이 사건의 변론을 맡게 됐다. 네. 이렇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강혜경 씨가 제출한 명태균 리스트를 보면은 야당 인사는 없어요 거의. 그 야당 인사들 중에서 지금 사실상 힘이 빠진 의원들이거나 저희 당에 있었던 분들밖에 안 계십니다. 이 강혜경 씨가 모종의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밖에 의심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배우다 이런 배웁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